구미는 뭐 유명한 도시죠. 사실은 가보지 않아도 모를 수는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경주를 안 갔으면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장소를 갔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못 갔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미는 생긴 모양이 거북이 꼬리 같다고 해서 귀미여서 구미가 됐다 이런 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옛날에 역이 있었는데 구며역이라는 역이 구미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북이 꼬리 모양이어서 왠진 모르지만 그 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에. 근데 이 선산이 원래 이 지역을 말하던 곳이었어요. 이 지역을 말하던 곳이 선산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산업화도 되고 막 발달을 하면서 구미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산이란 동네를 구미가 잡아먹은 약간 창원이 엄청 크지만 마산, 창원, 진해를 다 창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하잖아요. 지금은 그것처럼 이 구미가 선산까지 다 잡아먹은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선산을 이야기하냐면 이 선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조선 성리학의 영남 학파의 중심지가 바로 이 선산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산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가 생겼죠. 구미국가 산업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네. 그쵸. 그래서 원래 섬유산업으로 시작했다가 전자반도체 산업으로 넘어갔고요. 경북에 아직도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고 지금 삼성공장 빠져가지고 구미 사람들 울상이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요. 구미에 일자리를 두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굉장히 차량이 많대요. 그리고 주말에 차량이 없는 네,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도시로서의 발전이 더딘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산업단지가 생기기도 하고 고속도로도 굉장히 많이 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그 대통령의 생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맞아요.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길을 기준으로 뭔가 도시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듬성 이렇게 시가지가 발달을 해 있고 전체적인 지형은 완전히 분지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구미를 갔을 때 구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구미김천역이 있고 구미역이 있더라고요. 구미역은 갈 일이 없었다가 시장을 가느라고 구미역을 갔는데 너무 큰 거예요. KTX가 안 지났는데 이렇게 역을 크게 짓는다고? 뭔가 바람이 있었던 건가 생각을 했는데 원래 구미역을 KTX역이 지났는데 구미김천역이 생기면서 구미김천역으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역이 굉장히 이제 중심부의 자리를 크게 잡고 있습니다. 네. 구미는 유적지로서 갈 곳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문수사? 문수사도 딱히 그러고 신라 불교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해서 신라 불교 초전지라고 이렇게 기념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건 너무 깊잖아요. 네, 너무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가기에는 네. 신라 불교가 그렇게까지 절로서는 좀 알려지긴 해도 사실 다 역사서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네. 그러게. 구미도 역시 이런 에코랜드 같은 느낌의 곳이 많아요. 여기는 구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오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노레일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모노레일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겨울에? 사실은 봄에는 너무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저 겨울 모노레일을 보고 너무 일본 느낌 같은 것도 나면서 외국 느낌이 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다 덮어버리잖아요, 모든 경관을. 그래서 이거는 한번 타러 가고 싶다.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가끔 의외셔. 네. 집 코스터도 있고. 제가 탈거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꼭 뭐 탈 거 있으면 다 타고 와요. 짚라인 이런 거 좋아하고요. 놀이기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 경주 갔을 때도 경주랜드를 들렸다 왔습니다. 놀이기구 타려고. 놀랍습니다. 네. 이제 금오산 도립공원이 이제 구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산성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은 구미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앞에 호수가 있어요.
이 도립공원 앞에 바로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 호수길을 쭉 따라 걷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귀엽게 금호랜드라고 해가지고 놀이공원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놀이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더 웃긴다. 지역에서 제일 더 작은. 웃긴 건 전 여기서 탔어요? 3회 이용권을 끊어서 진짜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미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풍 가던 곳. 네, 공원도 있고 놀이공원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너무 지금은 유아들이 많이 와서 네, 막 놀고 있고 저는 친구랑 가가지고 막 신나게 작은 놀이공원 체험을 한번 하고 왔는데 이 경관을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이 도립공원 자체가 굉장히 옛날틱하지만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앞에 주차장부터 그 음식점, 내장산 앞 부럽지 않을 정도의 예, 규모여서 아마 이제 경북 분들이 굉장히 산행을 하실 때 많이 잘 놀러 오는 곳이구나 싶었습니다. 해발이 900m 좀 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쪽에 산세가 워낙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등산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말에는 주차장이 아주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등산 좋아하시거나 산책 좋아하시면은 금오산 가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앞에 이것들이 있어요. 성리학 박물관들 있죠. 네. 역사관. 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시초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길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길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몽주의 가르침을 받은 길제가 본인의 고향인 선산으로 와서 성리학을 처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야은 네, 이렇게 나오는 야은 거구나. 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서 영남학파가 시작된 거예요. 네. 사실 이 영남학파 안에는 퇴계 이황 선생의 퇴계학파도 들어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남학파의 거의 반은 이쪽에서 시작됐을 정도로 성리학의 산실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야은 역사체험관이나 성리학 역사관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들도 거의 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물론 일반인 분들이 잘 가시진 않겠죠. 그렇지. 성리학은 잘 모르잖아요, 다들. 네. 하지만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조선시대사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울 곳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유물 중심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전체적인 역사를 아우르는 느낌이라면 이쪽은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시물로 알고 싶으신 분은 한 번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들렸는데 너무 내부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독립운동가인데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그 금호랜드를 이렇게 지나다가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동상이 갑자기 왜 서 있지?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아 여기 구미라서 혹시 그분의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이제 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허위 선생님 이곳이 꼭 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구미시의 홈페이지를 가도 이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관광지로서도 나와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신기하네. 그게 더 신기하죠. 그래도 신기하네. 뭔가 물을 자꾸 뺐나?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는데. 네. 물론 그 지역의 자랑이긴 하죠.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구, 구미 이쪽 경북 쪽에서는 그 전 대통령이 하는 그 부인 이쪽의 재단으로 길러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단의 이제 장학금으로. 네. 그 친구들은 물론 이분의 다른 쪽에서 생각하는 과오가 있지만 본인들의 인생에서는 또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은 또 외면할 수 없거든요. 특히 구미도 마찬가지죠. 이 전 대통령의 이 생가가 고향이 여기 있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 많은 공업단지가 생기면서의 발전, 이 많은 고속도로가 지나면서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그건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뭐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내는 거는 어쩜 보면 이쪽 지역 사람들은 좀 당연한 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못 가본 가장 안타까운 곳. 박정희 대통령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가보고 싶긴 했어요. 어떻게 꾸며놨고 어떻게 했을지. 또 여기는 또 새마을운동 기념관도 따로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새마을 깃발을 꽂아놓는 건 알고 계시죠? 아 진짜요? 네. 저는 며칠 전에 보고 또 "헉, 이게 아직도 꽂혀 있다니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다 같은 정치적인 색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빨간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파란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저 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지만 저는 물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가치관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네.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분의 업적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놨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신격화를 시켜놨을까? 네 그분의 명과암을 어떻게 표현해냈을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최근에 되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최태성이라는 한국사 강사가 여기에 이제 무슨 강연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강연하기 전에. 어쩜 갈 수가 있느냐. 당신은 그렇게 친일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렇게 막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강사가 어떻게 여기 가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아직 강연을 하지 않았으니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사를 부른 게 물론 좀 더 주목을 받아보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다른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서. 왜냐면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서 기념사업회도 계속 이제 명맥을 이어가려고 하면 노년층이 다 빠지면은 진짜 지지를 받기도 힘들고 이 명맥을 이어나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다른 좋은 부분들도 좀 강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했어요. 구미하면은 또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저기 생가 앞에 밀랍 인형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입간판인데 아, 지금 그래요? 치우고 네, 지금 치우고 다시 새로 누군가가 그려주신다고 이제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서 있는 거는 너무 좀 무서운데? 무섭지만 저는 너무 실제 키를 반영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웃겼어. 그게 너무 웃겨서 아니 조금만 더 약간 그렇게 좀 좋게 보려면 나폴레옹처럼. 조금 더 크게 보일 수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고증을 철저히 했구나. 한 게 아닐까 해서 리얼리티를. 예, 그게 좀 저한테 약간 웃음 포인트였다.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또 가보시는 것. 뭐 어떤 마음이시든지 뭐 지피지기면이라는 마음이시든 어떤 마음이시든지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사실 좀 웃겨서 가져왔어요. 생가 주변인데 나는 얼굴이다. 그쵸. 그러게. 저분이 저기서 또 저런 포즈를 물론 저런 분인 건 알지만 저분은 또 학생 운동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기한 네,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예. 해맑은 것 같아. 지금 저 표정과 저 사람의 과거의 행적과 현재의 위치가 모두가 불협화음을 이루는 엄청난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담아와 봤고요. 이건 이런 어떻게 것도 있고. 녹여야 될까? 그러니까. 참, 네. 그런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상도 있죠. 그러네. 너무나 쉬운 한자로. 그쵸? 내 다 일생 읽을 수 있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네. 그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라, 네,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다음에는 딱 구미에서 3가지 맛집을 갔는데 이 3 맛집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구미는 제가 간 곳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구미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김태주 선산 곱창입니다. 돼지 곱창이에요. 1인분에 8,000원이고요. 오. 2인분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3인분을 먹었습니다. 오. 네. 너무 특이한 게 저희 김치가 있어요. 보시면. 네. 그쵸? 김치는요.
반찬이 아니고요. 잘라서 나중에 같이 끓여 먹는 거예요. 오. 이 집은 반찬이 없습니다. 에? 사리도 없습니다. 와. 오로지 밥만 있어요. 네. 김이 뿌려진 밥을 먹을 것이냐, 김과 참기름이 뿌려진 밥을 먹을래? 그냥 공깃밥을 먹을래? 딱 이 두 가지를 고르는 거고요. 제가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여기서 먹었거든요. 너무나 자극적이어 보이는데 짜지 않고 달지 않으며 맵지도 않은데 계속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맛이지? 하고 다 비우고 나서 너무 배가 부르는데 맛있었다. 이렇게 끝나요. 어머나. 신기하다. 극찬이다 이거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구미를 다녀오면서 구미는 먹으러 와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 저랑 입맛이 너무 맞는 게 단 음식이 없어요. 보통은 다 간 음식점 좀 달게 하잖아요. 설탕을 거의 안 넣는 느낌이에요. 네. 신기해라. 너무 신기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왜 구미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추천하는지 알겠다 싶었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사리도 없이 반찬도 없이 오로지 곱창만. 그리고 저 되게 특이한 거 봤는데 그 구미분들이 냉이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냉이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냉이를 막 싸우셔가지고 냉이를 막 위에 얹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드시더라고요. 포장도 많이 해가시고 1인분에 8,000원이에요. 너무나 저렴한 가격으로 엄청 배불리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완전 강추. 두 번째는 이곳이 저의 오늘의 이름 싱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싱글봉글 저 복집은 유명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싱글벙글 버거가 본점이 여기입니다. 구미의 싱글벙글 버거예요. 그리고 구미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복찌리가 유명하잖아요. 가끔 이제 해장으로 먹는 거 좋아하지만 저는 원래 빨간탕을 좋아하긴 해요. 근데 여기는 다 빨간탕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빨간탕을 딱 먹었는데 복을 이렇게 싹 끓여주시면 밑에 콩나물이 깔려 있거든요. 싹 끓으면 콩나물을 건져서 옆에 저 양념장에 비벼주세요. 일단. 그리고 국물을 먹는데 국물에서 똠양꿍 맛이 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태국금. 네. 식초를 넣으시더라고요. 네, 국물에. 근데 그게 막 거북한 느낌이 아니고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하고 맛있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신기하다. 진짜 잠도 못 자고 갔거든요. 그럼 해장이 아니었고 제가 그날 운전을 할 게 아니었으면은 여기서 술을 2병은 더 마셨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물론 버거튀김도 너무 맛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친절하고 너무 음식이 깔끔해요. 네. 그리고 가격도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이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보통 메뉴판에 있는 세트는 시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다 나오니까. 네. 기본 버거 가격에 대부분에 나오고 튀김만 추가한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배불리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와 여기는 구미를 갔는데 싱글벙글 버거에서 안 먹는 거는 유죄다. 네, 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렇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다모아 족발. 경상도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 택배로 주문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왜 그거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지. 이거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이거 바로 싱글벙글 버거집 바로 앞쪽이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들어가면은 깊은 곳에 이 다모아 순대 족발집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찬족발입니다. 저도 따뜻한 족발을 잘 안 먹어요. 흐물흐물해가지고 차가운 건 이렇게 탱글탱글하잖아요. 그래서 먹는데 제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이걸 포장을 해왔어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족발을 너무 포장도 얼기설기되어 있고 앉을 자리도 없고 계속 포장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여기가 뭐 그렇게 유명하면 뭐 막 하면서 이걸 포장을 해서 경주로 갔거든요. 그래서 경주 숙소에서 이걸 먹은 거예요. 바닷가라서 구미는 바닷가가 아닌데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쵸. 제가 경주 숙소를 가서 먹었는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사오지 않았을까? 회 먹었는데 회는 저는 거의 다 안 먹고요. 족발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달달한 맛이 돌아요. 근데 파마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무침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달진 않아요. 우리가 먹는 족발처럼 달진 않지만 살짝 단맛이 돌면서 너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인천에 사는 제 친구가 바로 택배로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맥주 안주로 최고라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기본 물가가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산책하고 또 먹고 산책하고 즐기고 오기에도 여기도 너무 좋은 지역이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김천과 구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네. 많이 독특했습니다. 그쵸? 네. 처음부터 끝까지 독특했습니다. 갈 곳은 없지만 먹을 것도 많고 네.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시다가 결국에는 직지사 가시고 박정희 모시고 오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뭐 경주로 가야죠 뭐. 네. 그래서 경주 가실 분들 좀 여유가 있으실 때 여기 잠깐 들렸다가 한두 군데만이라도 뭐 먹고 드시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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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여행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